안녕하세요. 저는 지호입니다. 20년 경력의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불필요한 임플란트로 전 재산을 잃는 환자들을 봅니다. 치아 하나당 500만 원 이상 지출하며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지만 몇 년 후 아무도 경고하지 않은 합병증에 직면합니다. 이 영상은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를 권하는 업계 비밀을 밝히고 90% 더 저렴하면서 안전한 대안을 보여드립니다. 치아를 잃은 환자가 치과에 오면 즉시 당황합니다. 외모 걱정, 식사 곤란, 사회적 창피함 때문입니다. 말할 때 입을 가리고 특정 음식을 피하며 저녁 초대를 거절합니다. 치과 의사의 표준 반응은 항상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합니다. 자연 치아와 똑같다며 치료의 황금 표준이라고 설득합니다. 다음 주에 수술을 예약하자고 압박합니다. 제가 목격하는 숨겨진 참상은 심각합니다. 임플란트 하나당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위해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긁습니다. 몇 주간 고통받고 직장을 쉽니다. 3년에서 5년 후 임플란트가 실패하면 비싼 재치료가 필요합니다. 진짜 문제는 환자들이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치과 의사는 가장 수익성 높은 한 가지 옵션만 제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돈을 절약하고 삶을 개선하는 팁과 요령을 더 알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세요. 또한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임플란트의 첫 번째 숨겨진 위험은 만성염증과 골소실입니다. 우리 몸은 임플란트를 이물질로 인식합니다. 백혈구가 임플란트 표면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임플란트 기저부 주변 뼈가 서서히 파괴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수술 후 2년에서 3년 사이 스트레스 골절을 가속화합니다. 비용 순환도 심각합니다. 초기 수술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10년에서 15년마다 크라운 교체비 150만 원에서 250만 원, 합병증 발생 시 치료비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치아 하나의 평생 비용은 종종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에 달합니다. 제 동료 박 원장은 5년 전 자신의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염증이 발생해 뼈 이식 수술을 2번 받았지만 여전히 만성 불편감과 나쁜 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비용은 1,800만 원이며 이제는 대안을 먼저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접착성 브릿지는 고급 접착제를 사용해서 대체 치아를 인접한 건강한 치아에 연결하는 치료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치아 삭제량이 극소량이라는 점입니다. 0.5mm 미만의 범랑질만 제거하고 시멘트 크라운이 아닌 고강도 치과용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치료 과정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인접 치아와 교합 정렬을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접착을 위한 가벼운 표면 처리를 합니다. 그 후 디지털 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상을 체득합니다. 기공소에서 맞춤형 브릿지를 제작하는데 5일에서 일주일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접착제를 사용해서 영구적으로 부착합니다. 비용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임플란트는 수술비와 크라운 비용을 합쳐서 450만 원에서 700만 원입니다. 접착성 브릿지는 완전한 치료비가 8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이는 85%에서 90%의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시간 투자도 임플란트는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지만 브릿지는 2회에서 3회 내원으로 끝납니다. 성공률은 10년 생존율이 85%에서 92%로 임플란트와 비슷합니다. 합병증 발생률은 8%, 70%에서 80%는 성공적으로 복원 가능합니다. 근관 치료와 크라운, 브릿지를 결합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먼저 근관 치료로 감염을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코어 빌드업으로 치아 구조를 복원합니다. 그 후 크라운을 씌워서 복원된 치아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접한 건강한 치아와 브릿지로 연결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연 치아가 치주 인대와 함께 보정됩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환자 A는 금이간 어금니로 발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근관 치료와 크라운 브릿지로 6년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 B는 큰 충치로 구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코어 빌드업과 접착성 브릿지로 4년간 완벽하게 기능합니다. 환자 C는 외상으로 임플란트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보존적 복원과 브릿지로 8년째 튼튼합니다. 치주인대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자연스러운 충격 흡수로 힘의 집중을 방지하고 건강한 골밀도를 유지합니다. 물림 시 자연스러운 감각을 제공하며 주변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혈액 공급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합력에 적응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골건강 혜택도 분명합니다. 인접한 자연 치아들이 정상 기능을 통해 뼈를 유지하고 이물질 염증 반응이 없어서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골밀도를 보입니다. 환자 진 씨는 구제 가능한 치아임에도 발치와 임플란트를 고집했습니다. 더 현대적으로 들린다는 이유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임플란트 주변 골소실로 비싼 뼈 이식이 필요하며 600만 원을 절약하고 수술 합병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현실을 보면 임플란트 수익률은 원가 대비 400%에서 600%입니다. 브릿지 수익률은 150%에서 200%에 불과합니다. 임플란트는 여러 번 내원이 필요해서 더 많은 진료비 청구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술비는 브릿지에서는 불가능한 추가 수익 훈련이고 20%만 보존적 수복입니다. 임플란트 회사들이 치과대학 장비를 후원하고 기업 후원으로 인해 연구가 임플란트 결과를 선호합니다. 교수들은 종종 임플란트 제조업체와 재정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진료실 역학도 영향을 줍니다. 환자들이 종종 최신 기술을 요청하고 임플란트 회사들이 환자 교육에 수백만 원을 투자합니다. 표준 임플란트 프로토콜을 권하는 것이 더 쉽고 표준 진료를 따르면 의료사고 위험이 줄어듭니다. 제 동료 김 원장이 지난달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브릿지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지만 임플란트가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해결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임플란트 케이스 60%는 브릿지로 치료할 수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개원 운영비와 환자 기대에 갇힌 느낌이며 경력 초기에 고급 접착 기술을 배웠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치과에서 반드시 물어봐야 할 5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임플란트를 고려하기 전에 접착성 브릿지 대상자인지 묻습니다. 둘째, 제 경우에 임플란트의 구체적인 장기 위험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셋째, 두 치료 옵션의 성공률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넷째, 전체 평생 비용을 비교해달라고 합니다.
5째, 보존적 치료보다 임플란트를 권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당일 수술 예약을 재촉하거나 브릿지는 구식 기술이라며 대안을 무시합니다. 지금 임플란트 하지 않으면 뼈를 더 잃는다는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임플란트 3개를 하면 돈을 절약한다는 패키지 딜을 제안합니다. 합병증 대화를 피하며 위험에 대해 논의하길 꺼립니다. 올바른 치과 의사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존적 치의약, 접착성 브릿지, 최소 개입이라는 검색어를 사용하고 치과 보존학회 회원 가진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인 치과대학 동기 이 원장은 제 치료 의견을 위해 5곳의 다른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4곳은 즉시 1,200만 원의 임플란트를 권했지만 5번째 치과 의사는 350만 원의 접착성 브릿지를 제안했습니다. 브릿지를 선택해서 850만 원을 절약했고 3년 후 완전히 만족하며 환자들에게 항상 여러 의견을 구하라고 조언합니다. 핵심 요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숨겨진 위험에는 만성염증, 이갈이 손상, 충격 흡수 부재가 있습니다. 접착성 브릿지의 장점은 90% 비용 절감, 자연치아 보존, 최소한의 수술 위험입니다. 밝혀진 업계 비밀은 환자 이익이 아닌 경제성이 임플란트 권유를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면 치료 권고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최소 개입과 최대 치아 보존이라는 보존적 원칙을 기억하세요. 모든 결정을 이끌어야 할 치료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가능할 때마다 자연 치아 구조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과적 개입과 이물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 유지 관리와 비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선순위는 선택권이 있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실행 단계가 있습니다. 치아 상실에 직면했다면 이 질문들을 인쇄해서 상담에 가져가세요. 임플란트를 고려 중이라면 브릿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재진료 의견을 구하세요. 미래 계획을 위해 지금 보존적 치과 의사를 찾아두세요. 가족들과 이런 옵션들을 논의하고 근거 기반 치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모든 것을 바꾸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주요 치과 치료 전에 의사 선생님, 제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가장 보존적인 치료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질문이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